자, 그러면 교재 31페이지에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야.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라는 걸 할 텐데요. 이 뒤에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어가 뭔지 이해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고,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메뉴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을 한번 아래쪽 좌측부터 한번 보면요. 독립기초, 오른쪽에 지중보, 줄기초, 다시 왼쪽 위에 지하바닥, 그 위에 기둥, 지하실벽, 헌치, 계단, 그 위에 큰 보, 1층 바닥, 작은 보, 그 왼쪽에 2층 바닥,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림 아래 보면 구조부재라는 게 들어가 있고, 구조부재가 있고, 그 중에 맨 처음에 보게 되면 기초 얘기가 나옵니다. 기초. 맨 처음에 가로 1번에서 기초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볼 건데, 이 기초에 보면 독립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기초, 그 다음에 연속기초, 그 다음에 온통기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독립기초라는 건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초판이에요. 이게 기둥인 거고, 이거의 명칭은 기초판이라는 거야. 이 복합기초는 이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의 기둥이 있고 기초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다 연장해서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기초판이고 요게 기둥이잖아요. 하나의 기초판에 2개 이상의 기둥이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복합기초라고 한다. 그럼 연속기초라는 것은 이 연속기초를 다른 말로 줄기초라고도 해요.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평면도로 한번 보면, 내가 여기다 주택 평면을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안방 침실입니다. 여기 거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여기 침실이고, 여기 식당 겸 부엌이고, 여기 침실이고, 여기에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실이면 거실 앞에 4짝짜리 병합문이 있어요. 창으로도 쓰고 문으로도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도라는 건 우리가 바닥에서 1.2m나 5m를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위에 거 던져버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걸 평면도라고 해요. 그중에 이 줄기초라는 건 이 라인을 쫓아가듯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집안선이다. 여기 집안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라인을 쫓아가면서 이런 땅구덩이를 팝니다. 이 흙을 파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이 라인을 쫓아가면서 다 이렇게 파요. 그래서 이 맨 아래 나중에 하겠지만 잡석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멋대로 생긴 돌이에요. 이게 잡석인 거고, 그 위에 밑창 콘크리트, 좀 이따 명칭 다 쓸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기초판이라는 걸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푸집 설치해서 기초벽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벽돌을 싸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끊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초 부분을 언급하려고 요거 입체적인 모습을 좀 지어보고 실제 모습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집안선인데 요걸 갖다가 왜 줄기초인지 여기다 넣어보면요. 밑창 콘크리트고요. 잡석.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 안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줄로 다 연결하듯이 이렇게 다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줄기초, 연속기초라고 합니다. 주택에서 많이 써요. 그렇다면 이제 기초 얘기, 요 기초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거 나중에 나올 거니까 마저 얘기를 하고 요 온통 기초는요. 뭐 이런 얘기죠. 온통 겨울에 눈 천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건물로 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집안선이다. 여기 지하층입니다. 여기에 지하층이고,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다. 뭐 더 자세히 그러면 여기 이제 계단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온통 기초라는 것은 이 지하층 전체, 이 지하층 전체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쳐버리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온통 기초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전체 세부적으로 나올 때 이 온통 기초가 중요해요. 이런 게 기초다. 이제 지문을 보고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초 얘기가 나오는데 동그란 1번에 건물 하부의 구조로서 건물의 무게를 집안에 전달하여 완전히 지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기초판과 지정으로 구성되며 지정이라 하면 집안 또는 기초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로 와보자고요.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윗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부 구조 이렇게 부르고요. 집안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하부 구조 이런 얘기도 쓰고 기초 구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요거의 명칭은 잡석이라는 거예요. 잡석. 요게 밑창 콘크리트. 이 밑창 콘크리트는 버림 콘크리트라고 돼요. 요 두께가 보통 50mm에서 60mm 정도 되고 요거의 명칭이 기초판이라고 해요. 그럼 요건 뭐냐? 기초벽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요 기초판 밑선 또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요 밑창 콘크리트 윗선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갖다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아래를 지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요게 지정인데 요거는 밑창콘이니까 밑창콘크리트 지정, 요건 잡석이니까 잡석 지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모래를 넣었다 그러면 모래 지정 이런 거죠. 여기다 자갈 넣었다 그러면 자갈 지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다음 지정도 건물이 고층 빌딩이다. 여기 지금 박물각 빌딩처럼 고층이다 그러면 어떻게 건물이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말뚝을 박아서 지정을 해요. 말뚝 지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렇게 된다. 아, 기초가 뭐구나. 아, 그 아래에 있는 게 지정이구나. 근데 통합시켜서 보통 집안선 위로는 상부구조, 아래는 하부구조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가로 2번에 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기둥. 가로 2번에 보면 기둥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수직으로 된 부재를 기둥이라고 아까도 언급했어요. 여러분 교재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 하중을 지지하는데 이에 쓰이는 압축 부재를 말한다. 이 얘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야. 기둥은 수직으로 된 부재입니다. 이렇게. 이게 수직으로 된 부재다. 그런데 요 기둥의 크기가 있겠죠. 요 기둥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정사각형이면 길이가 똑같을 거고 직사각형도 있잖아요. 물론 원형도 있어요. 그러면 기둥으로 인정받으려면 요 크기에 1배, 2배, 3배, 3배 이상이 돼야만이 기둥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3배 이상 돼야만이. 그 다음 그 뒤에 문장이요. 주로 축 방향의 압축 하중을 지지하는 데 쓰이는 압축 부재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부를 때 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방향을 갖다가 부를 때 우리가 길이 방향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길이 방향 대신에 많이 쓰이는 용어가 축방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축방향. 다시 말해 요 길이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축방향으로는 위에서 이렇게 내리누르는 수직 힘이 있고 밑에서 버팅겨주는 하중이 있어요. 이걸 응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양쪽에서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압축력을 받는다는 거죠. 압축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기둥은 무슨力을 받는다? 압축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축방향으로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그 표현되기를 축방향의 압축 하중을 지지하는 쓰이는 압축부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 3배라는 게 우리 시험 문제 보기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지문들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닌데 한번 보는 정도만 할 겁니다. 처음이니까. 내가 다음 파트 심화 과정에 가서는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마루바닥, 지붕 등을 받는 수직재로서 벽체 기둥, 붙임 기둥, 독립 기둥 등이 있다. 기둥은 벽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보도리 등에서 오는 하중을 받아 전달한다. 이거 시험에 관계없다. 처음이니까 보는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32페이지에 보면 벽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지문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이쪽에다가 할까요? 가로 3번에 벽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두께의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재를 말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벽이라는 게 비나 바람, 눈을 차단하는 건데 이게 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근데 요 벽에 두께가 있겠죠. 이 두께가 있는데 요 두께보다 1배, 2배, 3배, 3배 이상이 돼야만이 벽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기둥하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연장해보면.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지문을 보면요. 보기만 하는 겁니다. 대개 수직으로 공간을 막는 것으로 안팎의 구별이 있으며 외부에 있는 벽을 외벽, 건물 안에 있는 벽을 내벽이라고 한다. 이 소리는 이런 거죠. 요 맨 겉에
요 건물로 봤을 때 요 맨 겉에 있는 벽, 맨 겉에 있는 이 벽을 갖다 우리가 외벽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요 벽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벽. 이해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수직으로 설치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부재로 단순히 기둥과 벽체의 공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막벽을 비내력벽, 칸막이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장막벽과 바닥판을 지지하여 하부로 전달하는 내력벽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벽에 보면 예를 들어 힘을 받는 내력벽이 있는 거고 비내력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벽에는. 근데 이 내력벽이라는 거는 여기요.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중이 내려올 때 이 벽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버팅겨주면 그건 내력벽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근데 비내력벽, 이 B자가 아닐 B자예요. 그러니까 내력벽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줄 수 없어. 그냥 스스로만 서 있는 벽이야. 이 비내력벽을 갖다 우리가 칸막이벽 또는 장막벽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아, 벽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아래 보면 이제 가로 4번에 보 얘기가 나옵니다. 가로 4번에 보면 보 얘기가 나오는데, 보는 아까 기둥은 수직부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수직부재를 수평으로 잡아주는 게 보라고 얘기했어요. 지문에 가보자고요. 건물 혹은 구조물의 형틀 부분을 구성하는 수평부재로 작은 보, 큰 보가 있다. 조금 이따 그림 그려볼 거야. 제축의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의 총칭이다. 지지하중에 따라 양쪽이 지지된 고정보, 기둥에 단순히 얹혀지는 단순보, 한쪽만 지지되고 단쪽은 공중에 떠있는 내민보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에 관한 건데,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고통스럽죠. 이게 지금 명칭이 기둥입니다. 기둥은 수직부재인 거죠. 다 기둥이에요. 그런데 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요 볼을 갖다가 우리가 보를 때 큰 보라고 해요. 큰 보. 그러면 이 큰 보를 영어로 가더라고 하는데, 가더의 약자는 G자를 써서 G1, G2 이렇게 난반을 붙여요. 크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작은 보도 이렇게 보면요. 작은 보가 있는데 요 작은 보는 요게 명칭이 작은 보다. 그러면 자, 우리가 큰형, 작은형이 있듯이 보도 큰 보, 작은 보가 있어요. 이 작은 보는 영어로 B매의 약자인 B자를 써서 B1, B2, B3 이렇게 갑니다. 그럼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건 큰 보예요. 이것도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 요 기둥과 기둥을 잡으면 큰 보, 큰 보인데 요거는 보하고 보를 잡아줘. 이걸 작은 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요 기둥과 기둥이 잡아주는 요 볼을 갖다가 나중에 하겠지만 양, 단, 고, 정, 보 이런 얘기를 써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4등분합니다. 요 기둥 안에서 안까지를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해서 요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 양쪽 옆에, 요 옆에를 갖다 우리가 단부라고 해요. 단부. 그러면 이 단부, 양쪽 단부를 기둥이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속에 철근을 넣어보면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보 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볼을 갖다가 기둥이 붙잡고 있는 거야. 기둥은 수직부재고 볼은 수평부재인데 이 볼을 기둥이 붙잡고 있다는 거야. 양쪽을 꽉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 단부가 고정됐다. 꽉 붙잡고 이게 양단 고정보다. 그러면 또 아까 캔틀레버 보 차양인데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양쪽 단부가 고정됐지만 이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속에 철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착돼요. 그럼 여기만 꽉 붙잡고 여기 있고 여기는 꽉 붙잡지 않죠. 이건 고정됐으니까 우리가 고정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유롭게 흔들리죠. 요런 걸 갖다 우리가 캔틸레버 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거 애우려면 머리 터져야 애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영어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단순보는 뭐냐? 요렇게도 넣을게요. 이게 보가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표현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넣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단순보를 얘기하는데 단순보. 예를 들어 기둥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고 보가 수평으로 있으면 이 보가 기둥에 얹혀져만 있는 거야. 큰 힘으로 들면 들릴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단순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반 나눠서 위에는 상부, 요 위에는 상부라고 하고 아래는 하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큰 힘으로 이렇게 내리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요.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 요 가운데를 중립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 길이가 똑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작아졌죠. 작아졌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눌렀다는 거잖아요. 압축력을 받는 거죠. 상부는. 그럼 요 길이하고 보면 요거보다 약간 길죠. 요건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을 받지만 요 아래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인장력을 받아요.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강한 게 철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요 하부에 인장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다 철근을 넣어요. 그럼 여기 상부는 압축력을 받으니까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고요. 어쨌든 단순보가 어떤 거고 양단 고정보가 어떤 거고 캔틀레버가 뭔지 교재로 다시 가서 동그란 1번부터 다시 보면 건물 혹은 구조물의 형틀 부분을 구성하는 수평부재로 작은 보, 큰 보가 있다. 작은 보하고 큰 보가 뭔지 이미 설명이 됐네요. 그 다음에 동그란 2번에 제축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부재의 총칭이다. 여기 좀 보세요. 이쪽에 한번 와보실래요? 아까 이 방향을 갖다 우리가 무슨 방향? 축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길이 방향이 축 방향이라는 거. 그럼 이 방향이 축 방향인 거죠. 이 보의 축 방향은 여기다 이런 얘기죠. 축 방향 직각 위에서 내리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다시 말해 제축이 여기에 보의 제축은 여기다. 축 방향이 여기다. 제축의 직각으로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 그게 바로 축방의 직각으로 힘이 작용한다. 다시 지문에 보면요. 제축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부재의 총칭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 지문도 보면 지지 형태에 따라 양쪽이 지지된 고정보. 양쪽이 지지됐다. 양쪽이 지지된 게 양단 고정보죠. 그 다음에 기둥에 단순히 얹혀진 단순보. 이게 단순보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공중에 떠있는 내민보. 요 캔틀레버보를 갖다 우리가 내민보라고 하는데 내가 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혓바닥을 내밀어요. 내 안에 있는 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민보라고 해요. 캔틀레버보가 내민보다. 이렇게 내밀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저 지문 보면 내민보, 캔틀레버 등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닥. 우리가 이 콘크리트 바닥을 슬래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콘크리트 바닥판을 슬래브라고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없고,
나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가 있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지러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다. 간단히 얘기하면 한 방향으로만 철근을 넣으면 일방향 슬래브예요. 직각 방향으로 철근을 넣어주면 이방향 슬래브다. 또 찝찝하니까 여기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짧은 변을 우리가 단변이라고 그래요. 단변. 이 긴 쪽을 장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2배 이상 커지, 2배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근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철근이 들어가는 걸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온도 철근 얘기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방향 슬래브는 여기가 단변, 여기가 장변인데 짧은 면과 장변의 비가 2보다 작을 텐데 이거는 두 방향으로 이쪽으로도 철근이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철근이 들어가요. 두 방향으로 철근이 들어간다. 이게 이방향 슬래브, 이게 일방향 슬래브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지붕틀. 건물의 최상부를 막아 우설. 그 우자가 비우자고 눈설자입니다. 비와 눈을 막는 구조이다. 이게 지금 지붕이잖아요. 위에서 눈도 오고요. 비도 오죠. 비도 옵니다. 이런 것을 막아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붕틀 또는 지붕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이요. 계단에 보면 층대 또는 층계라고도 하며 고조차가 있는 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걸 계단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이쪽에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쪽에다가 계단이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가로 7번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2차 과목에서 필요하니까요. 계단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계단하면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입체적으로 좀 그려 드릴 겁니다. 입체적으로. 어차피 명칭 정도는 알아야 2차 시험에도 대비가 되니까. 계단 알겠죠? 그럼 여기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겠죠? 요거요. 사람이 올라가는 요걸 갖다 우리가 단, 높이 또는 첼판이라고 불러요. 첼판. 철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 닿는 곳. 요 발이 닿는 곳. 요 발이 닿는 곳을 요 발이 닿는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단너비 또는 디딤판이라고 부릅니다. 디딤판. 그 다음에 요거는 계단 올라가다 중간에 쉬는 곳이죠. 요 쉬는 곳을 계단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거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난간을 이렇게 댑니다. 난간을.
알면 재밌다라고 했어요.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고, 알려면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벌써 한 30년 강의를 했는데, 지고집대로 해요. 지고집대로라는 얘기는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가 판단해요. 이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본인 출제인이 돼야 되겠죠. 좀 우리 애들을 소개하면 그래요. 애가 셋이 있어요. 큰딸이 29, 둘째 27, 셋째가 25인데 큰딸은 저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그래서 겨우 대학 갔어요. 겨우 대학 갔다는 얘기는요. 힘들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과 가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큐레이터가 꿈이라서 사학과 갔어요. 졸업하고 문화재청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직장 생활 하다가 공무원하다 또 1년 가다가 또 요즘에는 안 하지만 결국은 M&D라고 해서 뭐 병원 만드는 회사인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총무과 있고 둘째 딸은 지혜비 닮아서 나 닮아서 고집이 세요. 근데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래서 교대 나오고 지금 의정부역 앞에 경의초등학교 교사합니다.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셋째는 카톨릭 의대 본과 3학년 다녀요. 교대 가려면 전교에서 1, 2등 하지만 의대를 가려면 전국 1% 아래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려면 의대 가려면 머리는 당연히 줘야 되고 성실도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는 스스로 해요.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자식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스스로 한다는 거야. 셋째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하고 지멋대로 하는 건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강의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라. 고집 피지 말고.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 됐고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난간 두겁이라고 해요. 이 난간 두겁을 손스침이라고 돼요. 손스침. 그럼 요걸 갖다가 요거를 난간 동자 아이 동자를 씁니다. 나중에 다 얘기 관계복귀를 배울 거고 요 계산타임의 너비는 뭐 1.2m 이상이다. 1.2m 이상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단차까지가 3m 이상이면 3m마다 계단참을 돌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옆에 지 가보면 비구조부재 다시 말하면 그 빗자가 아닐 빗자니까 구조부재가 아니다 이거죠. 천장. 이 천장을 갖다 반자라고도 해요. 그 지문 보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지붕 밑 또는 위층의 바닥 밑을 막아 열 차단, 음향 방지와 장식을 겸한 것을 말하고 그 구조체를 반자라고 한다. 반자는 보통 수평면으로 하지만 경사면 국면이 있다. 이 천장을 반자라고도 한다는 거야.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수장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접근하자고요. 우리가 이쁘게 보려고 여성분들이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봤을 때 이 바닥, 벽, 지붕을 이쁘게 보이게 하는 공사가 내부 수장 공사야. 그럼 건물을 밖에서 봤을 때 지붕, 벽 이쁘게 보이게 하는 게 외부 수장 공사인 거야. 그럼 이걸 내부 수장 공사, 외부 수장 공사 합쳐서 수장 공사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쁘게 보이게끔 하는 공사라는 거죠. 지문을 보면요. 동그라미를 보내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구조체에 붙여대는 것의 총칭으로서 내부 수장, 즉 벽면, 바닥, 천장에 붙여대는 걸 말한다. 뭐 중요하면 내가 칠판에 썼을 거야. 근데 안 중요하다는 거죠. 창호.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창호 및 유리공사를 뵐 건데 창호라는 건 창하고 문을 합쳐서 창호라고 해요. 뭐 창을 두는 목적은 이런 거죠. 여기다가 하나 설명을 듣는다면요. 하나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교재 남바링이 가로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창호라는 거. 이 창호는
창도 얘기하는 거고 문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우겠지만 2차 관계법규에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실내 투시도라는 건데 내부의 모습을 그리는데 여기에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맨 겉에 보면 창틀인데 옆에 있으면 옆틀이라고 해요. 위에 있으면 위틀, 밑에 있으면 밑틀. 반 나눠서 여기 윗막이, 밑막이, 선대. 윗막이, 밑막이, 선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창입니다. 여기는 바닥인데 예를 들어 채광 면적 그러죠. 이 채광 면적 그러면 유리창의 면적 이런 거예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이런 건데 이 채광 면적은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이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어요. 건축 법규에. 이 소리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 면적이 이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거야. 그 사용 승인 안 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10분의 1 넘어가야 된다. 여기가 바닥 면적인데 그러면 환기 면적. 환기는 뭐냐? 우리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그러면 실내가 오염돼요. 이산화탄소 양이 많을수록 실내가 오염이 잘 된다는 건데 안 좋은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걸 환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기 면적은 요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요. 요 유리창을 열면 반만 열리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설계 하중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개념만 잡고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설계 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내가 왜 설명을 잘 들으라고 하냐면요. 이해해야만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고 반복을 잘해야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원하는 거래요. 처음에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보여줄 건데 이런 게 있어요. 하중과 응력이라는 게 있다. 요 하중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이 손가락 힘이 하중이다. 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티는 걸 내력, 응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서 힘을 가하면 수평하중, 위에서 내리누르면 수직하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하중에 보면 장기 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단기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미리 얘기하면 이 하중과 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곱하기 100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예요. 별표 곱하기 100 하면 시험이 나올 확률이 아주 많은 거예요. 매번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나왔어요. 그럼 장기하중과 단기하중 나오는데 요 장자가 길장자야. 오랜 기간 동안 하중을 가면 장기하중이고 단기하중은 짧은 기간 동안 하중을 가면 단기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하중에 보면 고정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 고정하중이 뭐고 활하중이 뭐냐? 근데 용어를 먼저 얘기하면 이 고정하중은 고정됐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죽었다는 거잖아. 사하중, 이 사자가 죽을 사자야. 사하중이라고 하고 고정돼 있으면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정하중 이렇게도 불러요.
활화중은 여러분들 생선회 살아있는 활어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시미 떠서 먹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회를 좋아하거든요. 활어회,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적재하중이라고도 하고,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하중이라고도 해요. 이제 좀 소개를 하면 처음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하고 토목하고 용어가 달라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어를 통일시키려고 비싼 돈 줘가면서 호텔에서 세미나 열었어요. 그래서 용어 좀 통일해라 그랬더니 서로 집 앞줄 뺏길까 봐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렇게 사용하고, 토목에서는 사중, 활화중으로 사용됐어요. 서로 양보 안 하니까 하나씩 갖다 쓴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다가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지금 흐름만 잡기로 했으니까 일단 좀 이따 그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하중에 보면 짧단자인데, 예를 들어서 적설하중. 이게 눈설자야. 이 적자가 쌓을 적자. 눈이 쌓이는 거야. 그 다음에 풍하중, 지진하중, 충격하중.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토합, 수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림 그려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